흑인 여성이 백인 아이를 낳았고 몇 년 후 병원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바이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배 속에서는 나비처럼 설렘과 긴장감이 펄럭였다. 그녀는 여전히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현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이는 곧 아들 지완의 육아실이 될 방으로 향했다. 빈 공간을 바라보며 바이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맨 하얀 벽은 사랑과 색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빈 캔버스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늑한 요람, 로킹체어, 책과 장난감이 가득한 선반이 있는 방이 완성되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현진이 하품을 하고 몸을 쭉 뻗으며 방에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그는 바이를 끌어안고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이미 장식을 생각하고 있니? 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기대었다. 그래, 우리 아이에게 완벽하고 싶어. 벽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방이 밝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하려고 생각해. 현진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노란색. 파란색이 더 나을 것 같지 않아? 편안한 색이고 아기가 더 잘 자게 한다고 해. 바이가 뒤로 물러나 팔짱을 끼고 가슴 위로 팔짱을 꼈다. 하지만 노란색은 중립적이고 밝고 게다가 처음부터 아이를 성별 고정관념에 가두고 싶지 않아. 고정관념이 문제가 아니야. 현진이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주장했다. 아기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겉보기에 단순한 것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둘 다 마음속 깊이 현진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 최고를 원한다는 걸. 바이가 한숨을 쉬며 현진의 손을 잡았다. 이봐, 우리 둘 다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이 있다는 건 알지만 중간 지점을 찾으면 어떨까? 벽을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하고 커튼이나 러그처럼 파란색 악센트를 더하면 어떨까? 현진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이 생각을 했다. 좋은 생각이네. 흥분해서 미안해. 지환이에게 모든 게 완벽하기만 바랄 뿐이야. 나도 그래. 바이가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리고 그럴 거야. 그들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서 껴안으며 아들의 탄생에 대한 사랑과 설렘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 후 몇 주 동안 바이와 현진은 아기 방을 쉬지 않고 꾸몄다. 그들은 벽을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하고 파란색 커튼과 러그를 더했다. 그들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반영하여 함께 선택한 가구와 액세서리로 방을 채웠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방은 아늑한 안식처로 변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바이와 현진은 종종 흔들의자에 앉아 지환이 도착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바이와 현진은 비가 오는 가을날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려가 수업에 제 시간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웅덩이에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고 책과 종이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 앞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황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젖고 더러울 뿐입니다. 그 청년은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소리로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물건을 도울게요.
그들이 그녀의 소지품을 모으는 동안 다이는 그 청년의 친절과 매력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현진이라고 소개했고 다이가 처음에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그녀의 수업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 순간부터 현진은 캠퍼스에서 다이를 찾기 시작했고 추운 아침에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도서관에서 그녀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다이는 서로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주저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현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현진의 끈기와 진정한 친절이 결국 그녀를 사로잡았다. 다이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을 돕는 열정,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은 무언가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수업 사이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캠퍼스를 손을 잡고 걷고 도서관에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대학 생활의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빛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첫 만남으로부터 2년 후 어느 가을날 현진은 다이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나뭇잎이 발 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공기는 상쾌하고 상쾌했습니다. 갑자기 현진은 멈추고 다이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이, 그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진은 눈물을 흘리며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다이야, 내 사랑아. 나랑 결혼해 줄래?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다이는 숨을 헐떡이며 행복의 눈물을 뺨을 타고 흘렸다. 그래,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그래, 너와 결혼할게. 현진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일어나 다이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낙엽 아래에서 키스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로 둘러싸인 소규모 결혼식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서약을 나누며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 당일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다이와 현진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고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들은 재빨리 분만실로 옮겨졌고 다이의 진통이 심해졌다. 현진은 다이의 손을 잡고 과정 내내 그녀 곁에 있었다. 어서, 내 사랑, 할 수 있어. 그는 속삭이며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곧 우리 아기를 품에 안을 거야. 다이는 또 다른 진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고 그녀의 몸은 노력으로 긴장했다. 너무 아파. 그녀는 신음하며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속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현진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 다이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고 진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심호흡을 하고 힘을 주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몇 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마침내 절정의 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힘을 주고 힘쓰는 듯한 외침과 함께 다이는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간호사는 그를 들어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아름답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그들이 기대했던 진한 갈색 톤 대신 놀랍게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출산으로 지친 다이는 그 이상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을 꼭 껴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를 만나게 해줘. 그녀는 지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침대 옆에 서 있던 현진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경주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혼란과 분노로 긴장되었다. 긴장감을 느낀 간호사는 재빨리 아기를 다이의 팔에 안았다. 다이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첫 행복은 특이한 피부색을 알아차리자 혼란으로 바뀌었다. 현진아,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생겼어? 현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눈은 비난으로 가득 찼다. 모르겠어, 다이. 내가 말해봐. 우리 아들이 백인일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 다이는 그 암시에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항상 너에게 충실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현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거의 억누르지 못한 채 높아졌다. 다른 설명이 보이지 않거든요. 간호사는 전개되는 장면에 불편함을 느껴 재빨리 방에서 나갔다. 다이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았고 뺨에는 신선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진, 제발요. 그녀가 간청했다. 설명이 있어야 해요. 열성 유전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어요. 현진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감정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이. 말이 안 돼요. 이전에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했던 분만실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우울해졌다. 불신과 비난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니며 방금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가렸다. 다이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현진 시절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일에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탄생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촉발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진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발, 성급하게 가정하지 말자. 의사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지만 현진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고 그의 시선은 멀고 차가웠다. 공기가 필요해. 그는 침대에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지금은 이걸 감당할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방을 나갔고 다이는 갓 태어난 아들과 점점 커지는 두려움을 홀로 남겨두었다. 그녀는 어린 지환을 바라보며 그를 꼭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 사랑. 그녀는 속삭였지만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거야. 하지만 다이는 그 말을 하는 동안도 한때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지환의 탄생은 이제 의심, 비난, 불확실한 미래로 얼룩졌다. 그녀는 그들이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지환이 태어난 후 며칠 동안
다이와 현진 사이의 긴장은 더욱 커졌다. 기쁨과 단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때가 불신과 비난으로 훼손되었다. 아들이 어떻게 자신들과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진은 분노와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다이와 아기를 피했고 그의 마음은 어두운 생각으로 소용돌이쳤다. 한편 다이는 출산에서 회복하고 신생아를 혼자 돌보는 엄청난 책임에 시달렸다. 그녀는 현진에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며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현진, 제발, 그녀가 간청하며 지환을 팔로 흔들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나는 당신에게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유전자에 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 하지만 현진은 듣고 싶지 않았다. 유전적 설명, 그는 차갑고 굳은 눈으로 비웃었다. 정말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 흑인 2명이 어떻게 백인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멍청하지 않아, 다이. 다이는 울부짖으며 뺨을 따라 좌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기가 당신, 우리 아기라는 걸 알아요. 우리 사랑의 산물이에요. 현진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당신이 나를 가장 근본적으로 배신했을 때 어떻게 사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이가 목소리를 떨며 주장했다. 현진,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겪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잠시 동안 현진은 흔들리는 듯했고 얼굴에 의심과 고통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다시 한번,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현진은 지환을 안거나 상호작용하는 것을 거부했고 아기를 자기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다이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상황은 극에 달했다. 격렬한 다툼을 하던 중, 현진은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던 어두운 생각을 털어놓았다. 다이야, 이럴 수 없어. 그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를 보며 누구의 자식인지 매일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어. 내가 나를 속였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 다이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며 지환을 꼭 껴안았다. 현진아, 그러지 마. 우리는 가족인데, 하지만 현진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이야, 널 믿을 수 없고, 내 자식이 아닌 아이를 사랑할 수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이의 간청과 흐느낌을 무시한 채 돌아서서 떠났다. 그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머물 수 없고, 그들의 상황의 현실을 마주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현진아, 어디가? 다이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깃들었다. 우리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하지만 현진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트랜스에 빠진 남자처럼 움직이며 짐을 챙겼다. 다이는 그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매 순간 아팠다. 마침내 현진은 멈춰서서 다이를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나와 함께 가. 그는 거의 로봇 같은 어조로 말했다. 너와 아기. 내가 이걸 알아낼 때까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절박하고 두려웠던 다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과 지완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챙기고 현진을 따라 차로 갔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숲을 통과하는 운전은 긴장되고 조용했고 엔진의 부드러운 으르렁거림과 지완의 가끔씩 징징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다이는 아들에게 매달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두근거렸다. 현진은 마치 사로잡힌 사람처럼 운전대를 잡으며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그는 고립된 개간지에 멈췄고 울창하고 위협적인 숲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거칠고 먼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가져와야 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다이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현진,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현진은 이미 차에서 내려 뒤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향했다. 다이는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그녀의 불안은 매 순간 커졌다. 지완은 울기 시작했다. 아마도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이는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그의 두려움과 그녀 자신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했다. 쉬, 괜찮아. 내 사랑.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아빠가 곧 돌아올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몇 분이 한 시간이 되었고 현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이는 차에서 내려 지완을 달래려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자 그녀는 틀림없는 엔진 시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라앉았고 끔찍한 차가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현진, 그녀는 소리치며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현진, 기다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숲에서 나와서 현진이 다른 차에 올라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침묵만 남았습니다.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 다이는 그 자리에 서서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현진, 그녀의 남편,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는 그녀와 그들의 아들을 아무데도 없는 곳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목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무릎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지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녀는 고통과 배신의 목소리가 깨지면서 속삭였습니다. 현진,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숲의 귀가 터질 듯한 침묵과 그녀의 아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이는 잠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삶,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랑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지완이 그녀의 팔에서 몸을 꿈틀거렸고 그의 작은 얼굴은 불편함으로 주름져 있었다. 그 순간 다이의 무언가가 바뀌었다. 강렬한 결의가 그녀를 사로잡았고 절망의 안개를 태워버렸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필요로 하고 그녀에게 의지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강해야 했다. 그녀는 이 혼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다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지완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방향을 찾고 문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나무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곳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지환아.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엄마가 너를 돌봐줄게. 약속해.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내면에 무언가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고, 굽힐 줄 모르는 결의가 형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걸을 것입니다. 그녀는 힘이 다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녀는 지환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이나 현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입니다. 다이는 몇 시간이나 숲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고, 지환은 울음을 멈췄지만, 그의 침묵은 그녀의 걱정을 키울 뿐이었다. 그녀가 희망을 잃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멀리서 소리를 들었다. 짖는 소리였다. 그 소리의 발소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다이는 안도감에 거의 울 뻔했다. 여기요. 그녀는 소리쳤다. 갈증과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쉰 듯했다. 나무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친절한 나이든 여성이었고, 튼튼해 보이는 개가 바짝 뒤따랐다. 그 여성은 다이를 보고 멈췄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이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대신 흐느끼는 소리가 나왔다. 그 여성은 주저하지 않고 다이를 꼭 껴안았고, 지환을 너무 꽉 쥐지 않도록 조심했다. 자. 그녀는 다이의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돌봐줄게. 그녀는 다이를 숲으로 인도하며 내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할인이라고 소개했고, 걔는 맥스라고 소개했다. 곧 그들은 아늑하고 잘 정돈된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안에서 할인은 다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앉아 있으라고 고집했다. 맥스는 다이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다. 자, 할인이 말하며 다이 앞에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을 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어떻게 아기를 품에 안고 숲에 오게 되었어? 다이는 망설였다. 부끄러움과 고통이 아직 생생했지만, 할인의 친절한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말하게 했다. 말이 쏟아졌다. 그녀는 현진, 그들의 사랑,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말했다. 지환의 탄생, 그리고 현진의 반응에 대해 말했다. 비난과 점점 커지는 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림받음, 숲에서 홀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것에 대해. 그 모든 동안 할인은 경청했고, 그녀의 얼굴은 이해심과 연민을 나타냈다. 다이가 지치고 공허한 채로 말을 마치자 할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이.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젊고 열정적인 결혼 생활, 하고 어긴 약속, 어느 날 깨어나 보니 남편이 사라져서 지금 살고 있는 오두막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간 것에 대해.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제가 몰랐던 힘을 제 자신 안에서 찾았어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다이는 다시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 연결의 눈물이었다. 여기 숲속에 숨겨진 오두막에서 그녀는 피난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심, 어쩌면 희망의 빛조차 찾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여기 머물 수 있어, 할인이 말하며 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와 지환이 원한다면 여기가 이제 내 집이 될 수 있어. 다이는 따뜻하고 아늑한 오두막을 둘러보고 할인의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하고 무서운 바깥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팔에 안겨 잠든 지환을 바라보며 결국 그렇게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친구에서 그녀는 피난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맙구나. 그녀는 감정이 가득한 단어로 속삭였습니다. 할인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위안뿐만 아니라 힘도 약속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할인의 오두막에서의 삶은 일상이 되었지만, 다이는 그 일상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고, 종종 지환의 부드러운 옹알이 소리에 깨어났다. 그녀는 그에게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그의 작은 미소와 웃음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할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종종 계란과 토르티아로 이루어진 간단하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그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하루를 계획했다. 오두막 주변에는 할 일이 많았다. 빨래, 요리, 청소, 정원 가꾸기. 다이는 이 일에 몰두했고, 이를 완수하는 데 목적의식을 느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삶에 익숙해진 그녀의 손이 물집과 굳은 살로 뒤덮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결심처럼 강해졌다. 할인은 변함없고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 그녀는 다이에게 새로운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진한 닭고기 육수를 만드는 법, 찢어진 셔츠를 수선하는 법, 우는 아기를 달래는 법,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동반자 관계를 제공했다. 긴 오후에 지환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인은 자신의 삶, 직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 내 아이야. 그녀는 말했고,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눈이 밝았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 너는 생각보다 강해. 다이는 이 말을 흡수하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물론 현진의 배신에 대한 고통이 다시 그녀를 강타하여 숨이 막히고 멍한 순간도 있었다. 지환을 바라보며 어떻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이 거기에 있었고, 울 수 있는 어깨나 잡을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리고 다이는 점점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삶에는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가 있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일상의 꾸준한 리듬 속에서 그녀는 소속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환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중얼거림이 말로 바뀌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뛰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에게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희망과 미래를 자신에게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고통과 배신을 넘어선 삶, 목적과 평화가 있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따뜻한 햇살 아래 빨래를 말리던 중 할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함께 서서 숲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다이, 할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이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들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상황에 얽매이고 역경에 의해 단련된 두 여자. 그들은 어머니와 딸이 아니었고, 혈연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린 지환은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어린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이의 사랑스러운 지도와 할인의 현명한 지도 아래 그는 태양 아래의 식물처럼 번성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이는 지환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녀는 오두막을 교실로, 숲을 실험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샬롯 부인이 수년에 걸쳐 모은 몇 권의 귀중한 책을 사용하여 그에게 독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돈키호테와 일리아드와 같은 고전을 읽었고, 다이는 어려운 단어와 개념을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지환의 학습에 대한 열정을 진정으로 불태운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숲속으로 긴 산책로로 데려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가리켰습니다. 봐, 지환아. 그녀는 말하며 땅에서 돋아난 작은 녹색 새싹을 가리키며 몸을 숙였습니다. 이건 참나무 묘목이야.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거야. 지환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났고 그의 어린 마음은 이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지? 뭘 먹는 거지? 얼마나 걸리는 거지? 할인은 그의 호기심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같이 알아보죠. 그래서 그들은 잎과 흙을 조사하고 광합성과 영양소의 신비에 대해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환은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지식에 대한 그의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숲을 헤매며 곤충과 새를 관찰하고 돌과 식물로 된 현진풀을 모으며 몇 시간을 보냈다. 다이는 때때로 그의 강렬함, 자신의 생각에 빠져드는 방식에 대해 걱정했다. 정말 정상적인 거야. 그녀는 할인에게 물었고 지환이 그의 많은 공책 중 하나에 격렬하게 낙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른 아이들과 놀고 평범한 아이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아? 하지만 할인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특별해, 다이. 그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먹여야 해. 그래서 다이는 아들의 버릇을 받아들이고 그의 열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마을에 드물게 갈 때마다 그에게 책을 가져다 주고 그의 최근 발견에 대해 질문하고 그가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짓거리는 것을 참을성 있게 경청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환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숨 넘어 그의 작은 세상의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을 도우면서 그는 마침내 이러한 갈망을 말했습니다. 할인,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리는 발꿈치에 기대어 앉아 진지한 눈으로 지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야? 지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리는 한숨을 쉬었지만, 실망의 한숨이 아니라 이해의 한숨이었다. 우리가 영원히 너를 여기 둘 수 없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그녀가 말했다. 너는 이 숲보다 더 큰 운명을 가지고 있어, 지완아.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굳은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대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게. 내 엄마와 내가, 왜냐하면 내 행복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으니까. 지완은 눈물이 찔끔 나고 감정에 목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맙구나. 그는 속삭였다. 고맙구나. 지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습에 대한 열정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다이가 도시로 여행을 가는 동안 구해온 생물학과 의학 서적을 몇 시간 동안이나 웅크리고 앉아 모든 단어를 삼켜버렸다. 엄마, 어느 날 그는 두꺼운 해부학 책에서 눈을 들어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셔츠를 수선하던 다이는 잠시 멈췄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정이 뒤섞였다. 의사, 지완아? 그거 참 멋진 일이야. 지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를 초월한 진지함이 있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가 말했다. 너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다이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간 생존에 집중하고 지완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면서 자신의 꿈을 깊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말을 듣자 그 꿈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항상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기억에 잠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정했다. 전에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을 돕고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지완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너, 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야. 다이는 이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완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과 사랑이 뒤섞인 채 부풀어 올랐다. 그럴 거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부터 지완은 새로운 강도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의학 용어와 생물학적 과정을 암기했다. 그는 할인과 함께 응급처치를 연습하며 상처의 붕대를 감고 부러진 뼈에 부목을 댄다. 하지만 대학에 갈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의심의 칼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정원에서 약초를 모으던 중 그는 할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어떡하지? 할인은 몸을 바로 세우고 진지한 눈으로 지완을 바라보았다. 지완아, 내가 호기심 많은 아이에서 어른 대부분에게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연민과 결단력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 이걸 준비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너야. 지완은 침을 삼키며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달라.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해? 할인은 지완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항상 그랬듯이 적응할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여기 집이 있을 거야. 항상 너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환이 대학에 가기 전날, 다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녀의 자세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지환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녀의 눈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지환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한 거야. 지환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앉았다. 다희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가 아는 건 아버지가 아기 때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다. 엄마, 뭐야? 그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다희는 힘을 모은 듯 심호흡을 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믿게 한 대로 죽지 않았어. 우리를 버렸어. 지환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를 버렸어? 하지만 왜? 다희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우리와 너무 달랐어. 창백하고 금발이었어. 내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어. 지환은 감정의 쇄도를 느꼈다. 혼란, 분노, 고통. 하지만 너는 아니었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하지만 설득할 수 없었어.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어. 그는 너와 나를 이 숲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우리를 떠났어. 지환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빙빙 돌며 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부재를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느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다희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 비밀을 갖기를 바라지 않아.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 지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고, 이마에 걱정의 주름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의 힘과 회복력을 보았다. 당신은 내 어머니야.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할인이는 내 가족이야. 아무것도, 심지어 이것도 그걸 바꿀 수 없어. 다희는 흐느끼며 지환을 꼭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깨지지 않는 유대감에서 위안을 찾았다. 다음 날, 지환이 떠났을 때 그는 새로운 각오로 떠났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 어디를 가든 그 힘을 가지고 다닐 것이다. 대학은 도전이었지만, 지환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맞섰습니다. 그는 공부에 몰두했고, 그가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자신이 정말 속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할인, 그리고 그들이 그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각했고, 계속 나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는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 교수들은 그를 그들이 본 가장 유망한 심장외과 의사 중 한 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환에게 가장 큰 업적은 졸업식 날 어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을 본 것입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다이가 속삭이며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해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환은 자신의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할인이 없었다면 당신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어요. 지환은 지역 병원에서 새로운 직책에 안착했고 그의 헌신과 기술은 동료들의 존경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현진을 만난 것은 이러한 수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남자는 심각한 심장병으로 데려왔고 그의 생명은 신락 같은 위태로움이었습니다. 지환은 열렬히 일했고 그의 손은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긴장되었고 기복이 있었지만 결국 지환은 승리했습니다. 현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날 지환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현진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후 지환이 순찰을 돌 때 그는 회복 중인 현진을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의 감사함이 분명했습니다. 의사님, 그는 여전히 약하지만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환은 그 남자의 진심에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말했다. 당신이 회복되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현진은 단순한 감사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지환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라고 고집했다. 제발요, 그는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제 가족은 저를 구한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지환은 그런 넘치는 감정에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현진의 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다. 좋아요. 그는 인정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제가 쉬는 날이 되면 초대를 수락할게요. 현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환의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환은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있었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를 압도할 듯한 책임감이라는 무게도 있었습니다. 구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고 위로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구할 수 없는 생명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지환은 병원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재능과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존경받는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환과 유나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환은 유나를 친숙한 길로 데려다주며 어린 시절의 오두막으로 가는 동안 흥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나는 긴장했다. 그녀는 다이와 할인이 지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오늘날의 그를 얼마나 형성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실하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다이와 할인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환은 차를 세우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그는 감정이 짙게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싶었어. 다이는 그를 꼭 껴안았고 이미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보고 싶었어, 내 아들아. 그녀는 수줍게 다가온 유나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내가 유나구나. 그녀는 팔을 뻗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자기야. 유나는 포옹에 몸을 감싸고 따뜻한 환영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이의 어깨 너머로 그녀는 할인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지혜와 애정으로 눈을 빛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루가 지날수록 유나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지환이 할인과 농담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웃음소리가 오두막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이의 눈이 아들을 볼 때마다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시선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와 꿈을 공유하는 동안 유나는 자신이 이 사랑의 고리에 끌려드는 것을 느꼈다. 다이와 할인이 주방에서 바쁠 때 조용한 순간 동안 지환은 마침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을 표현했다. 엄마, 할인아.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을 시작했다. 유나랑 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 우리만의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다이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이 고였다. 할인은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던 듯이 그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하고 싶지 않아. 지환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내가 그 일부가 되기를 바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환의 손을 꽉 쥐었다. 지환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녀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너가 도시에 더 가까이, 우리 가까이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이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다이가 말을 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지환, 유나, 아무것도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오두막, 이 숲, 우리 집이야.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이해하지만 단호했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그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장을 열 때가 된 건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할인이 앞으로 나서서 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말이 맞아요, 다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고 우리 가족은 곧 성장할 거예요. 다이는 수많은 순간, 수많은 추억을 목격한 오두막의 벽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지환을 바라보았다. 그가 쌓아온 삶, 그가 쌓아올리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좋아요. 해보자. 방 안은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고 포옹이 주고받고 계획이 세워졌다. 유나는 다시 다이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딸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지환이 산 집은 완벽했다.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넓고 자라나는 가족을 수용할 만큼 방이 충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력이 있었다. 집이 될 잠재력이었다. 다이와 할인은 화창한 봄날에 도착했고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상자에 싸서 가지고 있었다. 지환과 유나는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났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환이 말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다이가 먼저 들어왔고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반짝였다. 그녀는 방에서 방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손은 모든 디테일을 파악하려는 듯 벽을 쓸었다. 이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하리는 그녀의 발걸음을 조금 더 느리게 따라갔지만 그녀의 미소는 마찬가지로 밝았다. 그녀는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넓은 녹색 공간에 시선을 사로잡혀 멈췄다. 이건 정원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집은 소음과 활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벽을 칠하고 추억을 풀어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이 일어난 곳은 할인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뒷마당이었습니다. 황무지가 변화했습니다. 화단을 심고 채소줄을 꿰매고 수령과 금붕어가 있는 작은 연못까지 설치했습니다. 다이와 하리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손으로 땅을 파고 얼굴을 태양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오락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연결, 그들이 뒤에 두고 온 집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이 번성함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도 커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시끄럽고 즐거운 일이 되었고 유나는 할인의 전통 요리법을 배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요리할 거야. 저녁은 보드게임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는데 다이와 할인은 숲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환과 유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환이 마침내 자신이 키워온 소망을 표현한 것은 이런 저녁 중 하나였다. 엄마, 할인, 그가 말을 시작했다. 유나와 나는 아기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 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축하의 합창과 기쁨의 눈물로 터져나왔다. 다이는 아들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질려 있었다. 너는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현명했다. 이 아이는 이런 가족을 갖게 되어 행운일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던 중 지환은 완전히 회복된 현진을 만났다. 현진은 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다시 초대했다. 지환은 약간 당황했지만 수락했다. 지환은 현진의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쳤다. 현진은 환영하는 미소로 문을 열고 지환에게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지환아, 올 수 있어서 기뻐. 현진이 말했다. 지환은 미소를 지으며 불안을 떨치려고 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현진아. 내 가족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고마워. 식당에 들어서자 현진은 지환을 할머니에게 소개했다. 민지는 회색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으로 그를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현진은 부모님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부터 할머니를 돌보았다. 지환아, 현진이 말했다. 우리 할머니 민지 만나러 갈게. 할머니, 이분은 지환 박사님이야.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지환이 손을 내밀었지만 민지는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계속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엄마, 만나서 반가워요. 지환이 말했다. 그는 불편함을 숨기려고 애썼다. 저녁 식사는 정중한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지환은 민지의 끊임없는 시선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퍼즐을 풀려고 애쓰는 듯 그녀만 아는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애쓰는 듯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디저트를 먹을 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의 고요함 속에서 또렷했다. 당신이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녀는 지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지환은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워했다. 실례합니다. 태민아, 민지가 말을 이었다. 네, 태민아. 너는 태민과 똑같아. 지환아, 내 가족에 대해 조금 말해줄 수 있어? 민지가 부드럽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와 할인을 생각하며 슬픔을 느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다이야. 할인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여성의 도움으로 나를 혼자 키우셨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받아주셨지.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직후에 우리를 버리셨어. 민지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 그를 응시했고 어린 지환에게서 태민의 모습을 알아보자 눈물이 고였다. 방은 조용해졌고 기대에 부풀었다. 지환아,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얼굴은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태민이라는 남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까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현지는 시트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환을 더 자세히 바라보며 젊은 의사의 익숙한 모습을 처음으로 알아챘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에 잠겨 깊이 한숨을 쉬었다. 방이 고요해졌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현진은 할머니와 지환을 번갈아 바라보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황한 듯했다. 민지는 다시 한숨을 쉬었고 잠시 세월의 무게가 그녀에게 닥친 듯했다. 태민은 내 첫사랑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사이의 정고 열정적인 사랑, 비밀스러운 만남과 속삭이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의무와 책임, 고인이 된 남편 다니엘과의 중매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기억으로 눈이 흐릿해지며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아기가 태민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내내 알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고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내 비밀을 지켰고 심지어 임종 직전에도 말입니다. 지환은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민지의 이야기, 그녀가 현진과 눈여겨본 유사점의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공기 중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지는 침묵을 지켰고 시선은 멀어졌고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현진은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접시를 응시하다가 할머니에게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전통적인 건배 시간이 되자 현진이 일어섰다. 그는 잔을 들어올리고 지환의 눈을 마주쳤다. 건배합니다. 그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명을 구한 지환 박사님께. 그때 민지가 마침내 무너졌다.
가슴 아픈 흐느낌과 함께 그녀는 머리를 두 손에 떨어뜨렸고 그녀의 어깨는 눈물의 힘으로 떨렸다. 저는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녀는 신음했다. 이 비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요. 방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떨리는 손을 가진 노부인에게로 향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눈물로 흐릿해졌다. 지환아, 그녀는 목소리가 깨져서 말했다. 말할 게 있어요. 민지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새롭게 깨달은 듯 빛났다. 당신은 태민의 증손자예요. 그녀가 말했다. 너는 현진이의 아들이다.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다. 지환, 나는 알았다. 너를 본 순간부터 알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방은 목소리들의 합창으로 터져나왔고 질문과 감탄이 앞뒤로 날아다녔다. 하지만 지환은 거의 듣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계시에 휘말려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부재를 둔한 아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퍼즐에 빠진 조각으로 느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먹을 정도였다. 현진은 할머니를 응시했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어떻게 이걸 비밀로 할 수 있었어?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서웠어. 그녀는 인정했다. 스캔들이 무서웠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무서웠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잃는 게 무서웠고 내 가족을 잃는 게 무서웠어. 지환은 그 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의 폭로는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귀가 터질 듯했고 현진의 숨소리만이 간신히 들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마침내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어떻게 아빠에게, 나에게 그런 비밀을 숨길 수 있었어? 민지는 손자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쉽지 않았어, 현진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해해야 해. 그때는 다른 시대였어.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먼 곳으로 흘러갔다. 마치 그녀만이 볼 수 있는 과거를 보는 듯했다. 그 당시에는 그녀가 말했다. 우리와 같은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우리 가족, 사회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현진은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불신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싸우는 대신 거짓말을 하며 살기로 한 거야? 아빠를 속이고 나를 속이려고? 민지는 그에게 돌아서서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내 할아버지, 현진을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라면 정말 그를 사랑했어. 그는 나에게 안정과 안전을 주었어. 현진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좌절의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태민은 어때? 그는 물었다. 그의 가족은 어때?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침묵이 초래할 고통에 대해? 충격과 이해가 뒤섞인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던 지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제 어머니, 저는 오래전에 내린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아왔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저는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서 삶을 꾸리려고요. 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분노는 이해의 빛이 번쩍이면서 가라앉았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의 비밀이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저는 다이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지완이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겁쟁이였어요. 저는 제 가족을 버렸어요. 지완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현진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밝힌 지 불과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몇 년처럼 느껴졌다. 지완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 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은 없어. 지완은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엄마와 나를 버렸어. 최악의 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었어. 사과를 해도 고칠 수 없어.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현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겁쟁이라는 걸 알아. 내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했어. 지완을 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법을 몰랐어. 내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에 도망쳤어. 지완은 현진을 떨게 할 만큼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에게,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완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는 혼자 싸워야 했어. 할인이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았잖아. 현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완아, 내가 한 일을 매일 후회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와 화해하고 싶어. 널 알고 싶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허락만 해준다면. 지완은 잠시 침묵하며 감정과 씨름했다. 마침내 그는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현진아, 널 용서해.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야. 내 충성심과 사랑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키워준 어머니와 할인에게 있어. 그들은 내 진정한 가족이야. 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완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뭐든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 순간 문간에서 대치를 지켜보던 민지는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할머니, 현진은 할머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모두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지완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병원으로 할머니를 데려갔다. 지완이 지휘를 맡아 의사로서 그를 특징짓는 정확함과 침착함으로 민지를 안정시켰다. 우리는 그녀를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완이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팀에 말했다.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수술은 긴장되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지완은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했고 자신의 감정이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그의 의료 기술로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끝에 마침내 그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지환이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진이 말했다. 그의 눈은 감사와 후회로 가득 찼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했지만 안도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녀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지환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지만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품에서 위안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가 문을 열자 다이와 할인이 따뜻한 미소와 위로하는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집의 사랑과 친밀함을 느낀 그는 일어난 일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었다. 지환아, 내 아들아, 다이가 외치며 그를 꼭 껴안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환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어머니가 항상 제공해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엄마, 긴 하루였지만 내가 여기 있고 그게 중요해. 그는 일부러 그날 밤의 격동적인 폭로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대답했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지환은 가능할 때마다 그녀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회복은 느렸지만 그들의 대화는 두 사람 모두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환이 정맥 주사를 조정하는 동안 민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지환아, 너의 증조부 태민에 대해 말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환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해. 모든 걸 알고 싶어. 민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먼 기억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민은 놀라운 사람이었어. 내가 태민을 닮은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씨 때문이야. 그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도우려 했어. 너는 현진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 지환아. 너는 그처럼 고귀해. 지환은 주위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가족 역사라는 테피스트리에 새로운 실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듣게 되어 영광이야.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증조부와 그런 품성을 공유한다는 걸 알게 되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 시간이 흐르고 나아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민지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환은 병원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민지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이와 할인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 긴급 전화를 받았다. 지환아, 와야, 민지야, 간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지환은 재빨리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민지의 침대 옆에 앉아 숨쉬기 힘들어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지환아, 민지가 약하게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지환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민지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 빨리 말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 지환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용서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진실을 안다는 거야. 넌 우리에게 말할 만큼 용감했고, 그게 중요해.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눈빛을 가득 채웠다. 고맙구나, 지환아. 너는 멋진 사람이야. 태민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과 함께 민지는 눈을 감았고 그녀의 호흡은 마침내 멈췄다. 지환은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녀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용서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느꼈다. 민지가 죽은 날, 지환은 가슴에 새로운 무게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 다이에게 자신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그를 변화시켰지만 그는 그것이 어머니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얘기해야 해요. 지환이 거실에 앉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진지함을 알아챘다. 물론이지, 아들아. 무슨 일인지 말해. 지환은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그는 다이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버지와의 재회와 증조모를 통해 그의 기원을 알게 된 일, 다이는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이해로 바뀌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다이가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게 있을 거라고 항상 의심했어요. 지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어머니가 그렇게도 차분하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평화를 얻었다. 엄마, 전에는 몰랐던 게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당신도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지환이 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안다는 거야. 다이가 대답했다. 현지는 다이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이는 버림받고 깊은 상처를 받은 후 다시는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화해를 위한 그의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다. 민지가 죽은 후 이미 3번 결혼한 현지는 혼자 살았다. 그의 나날은 아내와 외아들을 버린 그날에 대한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했다. 엄마, 현진이가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해. 사과하고 싶어해. 지환이 어느 날 말했다. 다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지환아.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가 내 삶에 돌아오는 것은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 우리 가족을 돌보는 거야. 유나, 다이, 할인의 지원으로 지환은 밝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밝혀져도 그의 결심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관점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유나는 아름다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지환은 그녀를 품에 안고 경외감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이와 하리는 그의 옆에 서서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완벽해, 지환이 말하며 딸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아들아, 다이가 대답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사랑과 너와 할인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회복력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지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과 유나는 다이와 할인의 지지와 사랑에 둘러싸여 3딸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했습니다. 내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지환은 항상 자신을 둘러싼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며 새로운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의 가족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다이와 할인에게서 배운 사랑과 회복력의 가치를 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스토리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지환, 다이, 할인의 여정은 우리에게 회복력의 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에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민지와 태민의 사랑이 인종차별로 인해 어떻게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는지 보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사랑이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공감, 회복력, 영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하고 영감을 받으세요.